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50만 원씩 꼬박꼬박 먼저 연금 계좌에 넣어두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약속 하나만은 꼭 지키자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아,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금을 1억 원 가까이 모으면서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됐던 세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저의 연금 계좌는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됐던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빠르게 고치면서 다음 1억 원을 모은 데는 1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만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연금을 모으면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의 목표인 우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올해 IRP와 연금계좌 세액 공제 금액인 900만 원까지 채워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저는 무조건 채워넣을 예정인데요. 현재 전체 연금 자산을 보게 되면 IRP 계좌에서 약 1,480만 원을, 연금 계좌는 약 8,520만 원으로 총 연금 자산은 약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원금은 약 6천만 원 정도고요. 수익 금액은 약 4천만 원으로 수익률은 65%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면 S&P 500이 12.1%, 나스닥 100이 50.3%, 그리고 중국 주식 비중이 34%, 기타가 약 2.8%로 연금 계좌 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미국 주식이 가장 높았고 중국 주식은 사실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부분이 최근 5년간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이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연금 계좌를 시작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첫 번째는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연금저축 펀드가 아닌 연금저축 보험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를 보면 크게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으로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에 은행이자 수준의 수익률만 얻게 됩니다. 2012년부터 매년 400만 원씩 총 9년 동안 3,60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이후 계좌를 이전할 때 보니 약 3,840만 원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즉 9년 동안 수익금은 24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6.7%입니다. 물론 원금은 잃지 않았지만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이 불어나기커녕 오히려 사실상 저도 모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보험사의 운용 비용도 높다 보니까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정말 문제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나스닥과 S&P 500과 같은 ETF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연금계좌 자산은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된 거 아쉬움은 크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연금계좌를 운영하면서 두 번째로 후회했던 점, 바로 IRP 계좌를 늦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IRP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윳돈이 없다는 핑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30%의 안전자산 룰이 수익률에 좋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는데요. 30%의 안전자산 룰이 오히려 중간중간 찾아왔던 하락장 시기에 자산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30% 안전자산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저는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최대 85%까지 올릴 수가 있어서
수익률과 안정성 둘 다 만족할 수 있었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윳돈이 없다는 핑계로 IRP를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일찍 절약해서 IRP에 300만 원을 조금 더 빠르게 입금했더라면 저의 연금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더 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 계좌에 함께 투자해 보시길 저는 희망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IRP 계좌에 안전자산에 투자할 만한 채권 혼합형 ETF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식 비중이 30%에서 50%까지 S&P 500과 나스닥 100의 베이스가 되는 안전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ETF들을 모두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꼭 IRP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추천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금계좌를 운영하면서 세 번째로 후회했던 점은 바로 조금 더 빠르게 20대 중반에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빨리 시작했다면 연금이 더 빠르게 성장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까지 넣어두게 되면 그 체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노후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600만 원에 10% 성장해도 겨우 60만 원인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연금 자산만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올해만 2천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복리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기 시작한 시기가 드디어 된 것 같습니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연금은 분명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연금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40대신가요? 그럼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월급이 많지 않아서 부담된다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4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또 어떻게든 연금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일단 지금 시작해 보세요. 사실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정확하게 65%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IRP와 합산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연금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였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매년 연금계좌 한도만큼 납입을 했기 때문에 평균 8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됐을 때 13년 동안 세액공제로만 받은 금액만 해도 약 1,04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매년 넣기만 해도 최대 16.5%를 돌려주는 상품이 어디 또 있을까요? 여러분, S&P 500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5.4%입니다. 이보다도 높은 수익률이죠. 또 하나의 강력한 연금계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자산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정말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하게 됐을 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은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는 경우를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집을 사도 또 그때가 되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또 절약하고 아껴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연금으로 1억 원을 모으면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알았으면 좋았을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꼭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